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한 주의 출발선에도 올라섰는데요. 이번 주는 넷플릭스와 인텔의 실적부터 다보스 포럼까지 예정돼 있죠. 특히 이번 포럼에서 나올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시장도 민감하게 움직일 걸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증시에 추가적인 상승 재료로 작용할 만한 그런 발언들이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럼 지난주 마감 상황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해시 위원장을 연준 의장 이 차기 자리에서 좀 제외하는 듯한 발언을 남겼었죠. 해시 위원장이 일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그냥 두고 싶다라는 발언을 남긴 건데 해당 발언으로 증시뿐만 아니라 채권과 외환 그리고 원자재 시장까지 모두 영향을 받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주인공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뺄 수가 없겠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반도체 수요 기대감에 힘입어서 7%까지 급등을 해줬고요. 그리고 시총 20위권마저 진입한 상태인데요. 넷플릭스와 이 팔란티어의 시총마저 제친 상태라고 하죠. 과연 이번 주에도 상승 랠리가 지속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럼 미국의 국채금리 흐름도 같이 체크해 볼까요?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소화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시 강세로 돌아섰는데요. 4.2%를 돌파한 이후에 지금 더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아무래도 해시 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직에서 좀 제외되면서 금리나 기대감이 꺾인 점이 부담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국채금리와 함께 동반 상승하면서 90불을 넘어선 뒤에 계속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인데요. 해당 소식 때문에 지금 역외 환율, 이 원달러 환율까지 같이 부담을 받고 있죠. 역외 시장 기준으로 1,473원대까지 올라선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예정된 주요 일정들도 같이 체크해 볼까요? 이번 주를 관통할 세 가지 키워드는 다보스 포럼과 경제 지표들 그리고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현지 시간 월요일부터 다보스 포럼이 개최되죠. 유명 경제 인사들뿐만 아니라 각국 수장들도 참석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 그린란드 때문에 시경전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각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라는 점이죠. 지금 이 관세를 가지고 협박을 주고받고 있는 만큼 불편한 자리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때마침 다보스 포럼의 주제도 대화의 정신, The Dialogue of Spirit이라고 합니다. 과연 대화의 정신을 좀 이루게 될지 지켜보는 게 좋을 듯하고요. 자, 그리고 4분기 실적 시즌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죠. 지난주에 은행주들이 메인이었다면 이번 주에는 넷플릭스 그리고 인텔이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인텔의 경우에는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좋을 듯하고요. 그리고 FOMC 회의를 앞두고 PCE와 GDP, 굵직한 경제 지표들도 이번 주에 공개되는데요. 특히 현지 시간 목요일에 공개되는 PCE 가격 지수, 사실 셧다운 기간 동안 집계된 수치인 만큼 신뢰도 자체는 이번 역시나 좀 문제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3분기 GDP 같은 경우에는 지난 속보치가 큰 화제였었죠. 4.3% 정말 놀라운 숫자가 나왔었는데 속보치 이어서 이번에 발표될 수정치, 잠정치도 비슷한 수치를 유지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듯합니다. 자, 이 외에도 월요일에는 미국 증시가 휴장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슐럼버그와 S&P 글로벌 제조업 지표, 서비스업 지표까지 발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예정된 증시 일정들까지 한눈에 정리해봤고요. 지난주 기업들의 섹터 이슈들 김윤사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 거래일 미국 뉴욕 증시는 어떤 마감 상황을 보였을까요?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M7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하시죠. 이 안에서 반도체 관련 이슈가 주말 사이에도 나와서요. 엔비디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증시 날 그 자체에는 엔비디아의 RTX 50에 대한 단종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이걸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나섰는데요. 메모리 공급에 대한 부족 때문에 단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썰이 나왔지만 공개적으로 부인한다라는 보도까지 함께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서 AI 메모리계의 수요가 변수적으로 좀 찍힐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도 나왔지만 더 심한 우려사항은 주말 사이 더 출해된 소식이었죠. 주말 사이에는 중국의 세관 당국이 H200의 통관을 차단해 협력사들이 엔비디아의 부품 생산을 중단했다라는 이슈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이슈 속에 중심은 어떻게 잡아봐야 할지 잠시 뒤에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자사의 MMORPG 뉴월드에 대한 서비스를 종료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게임 사업에 또다시 난항을 겪는다라는 소식 나왔다라는 점 체크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애플에 이어지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슈 체크하겠습니다.
인도로부터의 소송 이슈가 있었다라는 점 이 시간에 꾸준히 팔로우해드리고 있는데요. 인도의 경쟁위원회가 애플의 조사 관련 답변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절차적으로 규율 위반에 협회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주까지 응답하지 않을 경우 최대 380억 달러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라는 이슈도 함께 나왔다라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이날 증시에서 애플은 1%대 하락세를 가져갔는데요. 과연 여타 종목들의 하락세와 상승세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잠시 뒤 브리핑 통해서 더 짚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히트맵 함께 열어보시죠.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오가고 있는 미국 뉴욕 증시, 일단 기술주 현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전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연준 의장 그리고 관세 발언 속 약보합권을 이어갔던 미국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후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매물이 출회됐고요. 특히나 이날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분석이 우위에 있습니다. 반도체주 안에서는 마이크론이 주도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컵이 상승폭을 켜낸 하루였는데요. 특히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소식에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어떤 소식 나타났는지 잠시 뒤에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웰스파고 측에서는 TSMC의 실적이 반도체 업종의 주가를 견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날 거래일 TSMC는 강보합권으로 증시를 가져갔는데요. 웰스파고에 더해서 웨드부시 같은 경우도 TSMC의 높은 가이던스가 브로드컴 같은 성장주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브로드컴 이날 2%대 상승폭을 켜냈습니다. 다음으로 제약바이오단 이슈 체크하시죠.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에버코어 측에서 노보노디스크의 경구용 체중 감량 약물이 출시 첫 주에 전체 위고비 처방의 약 1.3%를 차지했다라는 소식 받아내면서 이날 6%대 강세를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전력주 안에서는 GE 버노바의 급등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빅테크들에게 신규 발전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에 이날 GE 버노바 같은 경우에도 6%대 상승폭을 켜냈다라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마이크론 소식 함께 체크하러 가시죠. 이날 연일 급등한 마이크론, 미국 내 시총 20위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위 정도면 어느 정도일까? 팔란티어와 넷플릭스를 따라잡은 수치인데요. 일단 어떤 소식 나왔는지부터 체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날 마이크론 7.76% 상승 마감했습니다.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었는데 태인 마크 리우라는 사람이 1월 13일부터 14일까지의 데이터를 취합해봤을 때 자사주 23,200주가량을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된 거죠.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TSMC의 전 CEO이자 지금 현재는 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마이크론의 자사주를 매입했다라는 이슈에 시장은 크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는 소식을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석했을까? 일단 마이크론의 향후 실적과 함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다라는 해석으로 1차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나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역대급 실적을 내준 TSMC의 4분기 실적도 함께 한몫을 하는 모습이었죠.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비주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2%대 상승폭을 켜내면서 마감했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도 1.3%대 상승했습니다. 이날 기술주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어들었지만 주말 사이 나온 엔비디아의 이슈는 어떻게 해석하면서 중심을 좀 잡아가 봐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고민 바로 해결하러 가시죠. 자,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그리고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말씀의 하나증권의 이성원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시는 길 괜찮으셨을까요? 눈이 좀 내렸던데. 네, 눈이 많이 내렸더라고요. 네, 추웠습니다. 맞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침 출근길에 눈길 꼭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자, 지난주 미국 증시 결국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업들의 실적도 좀 나왔었고 마이크론처럼 급등한 기업도 있는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네. 한 줄 평부터 먼저 남겨주실까요? 네, 어쨌든 이제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긴 했으나 이제 트럼프발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아무래도 한 주간 이제 약세를 보였던 하루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주에도 또 예정돼 있죠. 다보스 포럼에서 어떤 발언을 남길지 지켜보는 게 좋을 듯하고요. 자,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올라온 세 가지 토픽입니다. 마이크론 내부자 매수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연준 의장 후보가 급변하고 있고 여기에도 중소형주 랠리도 지켜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 고공행진 마이크론 정말 대단하죠. 네. 주가 레벨만 놓고 보면
뭐 여기서 더 오를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계속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또 굉장히 큰 호재까지 또 나왔다라고 네. 하는데 PB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이 결국에는 전 TSMC 회장이 마크로가 이제 이틀 동안 780만 달러치 주식을 매수를 한 건데요. 네. 뭐 이제 내부자 거래가 있는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것은 그건 아니지만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재는 맞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 마크로 이사가 단가가 약 337달러입니다. 굉장히 높은 단가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마크로 이사가 이제 반도체 업계를 30년 정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 TSMC 회장이고 이제 반도체 업계에선 굉장히 알아주는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뭐 포모가 왔다고 이제 주식을 매수할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업체가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매수를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마크로 이사가 주식 매수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메모리 업체가 많이 올랐다 이야기는 하지만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그 JP모건에서 26년 이제 반도체 전망 자료를 보면 네. AI 추론 확산이 만드는 최장 그리고 최강의 이제 글로벌 업사이클이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메모리 업체들은 이제 매출이 먼저 나오고 주가가 후행한다라고 해서 이런 사이클에서는 보면은 결국에 이제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고 주가는 아직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목표가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예를 네. 들어서 그 방금 얘기해 주신 TSMC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뭐 337달러 정도에서 이제 이 주식을 산 건데 더 오를 만한 여지가 남아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 내부자 거래 이슈가 나오고 나서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바크레이즈에서는 275달러에서 450달러까지 올렸고요. 예, 상당하네요. 또 웰스파고에서도 450달러를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낸 곳은 500달러인데요. 예. 네, 굉장히 이제 높은 목표 주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또 인텔의 실적도 예정돼 있죠.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심리는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보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자, 그리고 햇빛이 지고 워시가 급부상한다. 그냥 뭐 속담도 아니고 월가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중요한 것 같은데 차기 연준 의장도 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이제 금요일에 갑자기 케빈 하셋이 일 너무 잘해서 네, 국가경제위원회에서 못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폴리마켓에서도 케빈 하셋이 17%로 이제 내려갔고 케빈 어시가 이제 60% 가까이 올랐는데요. 네. 결국에 이제 시장은 그동안 이제 왕 비둘기였던 케빈 하셋이 의장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좀 더 팍팍 내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워시가 떠오르면서 이제 금리가 이제 예상보다 빨리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금리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케빈 허시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고 네. 하면 이미 어떤 분인가요? 네, 케빈 허시가 이제 1970년생으로 그 원래는 그 모건 스탠리에서 M&A 부서에 있었던 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월가의 생리를 굉장히 잘 아는 분이고요. 또 이제 최연소로 이제 연준 이사로도 활동을 했었고 2008년에 실제로 그 리먼 위기 사태를 이제 예언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그 이후로는 케빈 허시가 이제 2011년까지는 연준 이사로 활동을 하다가 나와서는 지금 쿠팡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쿠팡 이사로도 있고요. 또 이 드러켄 밀러라고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의 이 패밀리 오피스의 자문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 중요한 건 이 케빈 허시가 오게 되면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내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걱정 아니겠습니까? 케빈 햇싯에 비해서는 이제 좀 더 속도가 늦어질 거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케빈 허시가 이전에 연준 이사로 활동할 때는 그때는 매파적인 성향이 네.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최근에는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제 또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이 케빈 허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결국에는 이제 월가 출신이기도 하고요. 또 트럼프랑 친밀감이 좀 높은 인물이기도 하고 또 현재 이제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연준 의장으로 앉히는데도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현재는 금리 인하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연준의 거대 자산 축소를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가 딱 원하는 흐름에 알맞는다라고 네. 보고 있고
이번 주에는 좀 연준 의장이 확정이 되는지가 지켜볼 만하고 만약에 또 그렇다고 하면 채권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또 주말 사이에 좀 핫했던 이슈가 있었죠. 바로 제이미 다이먼이 갑자기 이제 연준 의장 후보로 좀 올라설 수 있다라는 이 카더라 소식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건데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가짜 뉴스다라면서 발끈한 점도 같이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올해 미국 증시 그 안에서 이제 S&P 500과 러셀 지수를 좀 구분해서 보면은 올해 상승장의 주인공은 지금까지는 중소형주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뭐 S&P 500의 수익률을 이 러셀 2000 지수가 좀 많이 추월하고 있는 듯한데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결국에 지금 오늘 이제 1월 셋째 주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봤을 때 이 러셀 2000 지수는 약 8% 조금 넘게 올랐고 S&P 500은 1.6%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비교하면 이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예. 우리가 여전히 이제 빅테크에 집중을 하고 있고 빅테크의 뭐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AI 수요가 이제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중소형 러셀 지수가 오른 게 결국에는 이제 오르지 않았던 종목으로 순환매가 이루어진 것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중소형주가 올랐던 배경에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이 있는데요. 이 중소형주 이 러셀 2000 지수에 포함한 기업들의 부채 중에 약 40%가 변동금리 때문입니다. 변동금리입니다. 네. 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한번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자 부담이 이제 바로 줄어드는 구간이고요. 또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게 이 중소형주는 해외보다 이 미국 내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경기보다는 이 미국 경기와 정책 변화에 더 민감한데 이번 올해에 네.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지금 어쨌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을 내고 네. 있는 상황에서 가장 수혜볼 수 있는 기업들이 바로 이 러셀 2000 지수라는 이 러셀 2000 지수에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좀 지속될까 더 갈까라고 했을 때는 이 월가에서도 되게 의견이 나뉘는데요. 뭐 러셀 2000 지수가 아마 3,10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기관도 있기는 한데 이 러셀 2000 지수가 이제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는 이 RSI라는 기술적 네. 지표를 봤을 때 이미 70이 넘어갔기 때문에 과매수 네, 예, 맞습니다. 그렇네요. 과매수 구간으로 보고 있어서 바클레이즈에서도 이제 이야기한 게 추격 매수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시기이지 네. 않을까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중소형주가 답이냐 대형주가 답이냐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듯하지만 어쨌든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비중을 좀 이제 균형 있게 갖춰가는 것도 좋아 보일 듯합니다. 자, 그리고 기업단 얘기들을 저희가 조금 더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난주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또 큰 화제가 됐었죠. 네. 이게 제 기억으로 한 2, 3년 전에 굉장히 네, 핫했다가 맞아요. 한번 이제 좀 구설수에 휘말렸었죠. 그다음에 꺾인 뒤에 뭐 최근 들어서는 주가 레벨 자체가 계속 좀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급등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그 AI 데이터 센터용 이제 서버와 스토리지 전문 IT 기업입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파트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결국에 TSMC의 실적 때문에 이 AI 인프라 수요의 확신으로 인해서 좀 올랐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결국에 지금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약 3개월 동안 4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러한 주식까지 올렸던 게 바로 TSMC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를 긍정적으로 봐야 하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는 좀 불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AI 서버에 대한 수요는 강한 거는 맞지만 일단 수익성 마진이 계속 압박이 지속되고 있고 네. 여기에 더 붙여서 델이나 뭐 시스코 같은 대기업과의 경쟁 심화 우려도 걱정이 있고요. 또 과거에 이제 회계보고 지연이나 감사 문제 같은 이제 내부 리스크 이력 역시도 네.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2월 초에 나오는 실적을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급하게 이제 주식을 매수할 필요는 아직은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많이 오른다고 해서 추격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2월 달에 있을 실적을 보고 근데 2월 달에 실적이 나오는 게 맞나요? 아니면 뭐 네, 아마 이제 2월 초로 이제 예상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월 초에 실적 발표하는 점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로는 슐럼버거를 준비해 주셨어요. 슐럼버거 어떤 기업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슐럼버거는 이제 최근에 베네수엘라 때문에 조금 각광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전 세계 이제 유전 서비스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번 주에도 이제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인데 그렇죠. 이 실적 발표 중에서 저는 금요일 이제 장전에 나오는 이 슐럼버거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베네수엘라 이슈로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이 베네수엘라가 결국에는 세계 최대 원유를 가지고 있는 거는 맞지만 시설이 낡아서 이제 기름을 못 뽑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를 이제 도와줄 회사가 바로 슐럼버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당장 풀리진 않겠지만 이 베네수엘라 제재가 풀리게 되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이제 시설을 고쳐주고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 슐럼버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금요일에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는데 이 실적 발표에서 뭐 당장 이제 이게 뭐 베네수엘라에서 얼마나 돈을 벌었다라고 우리가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국면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CEO 멘트에서 이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에 대비해서 장비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식이든지 아니면은 뭐 남미 쪽 수주 문의가 이제 최근에 많이 늘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만 나와도 조금 더 주가 흐름이 뚜렷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봐야 할 실적 발표 종목 중에서 저는 슐럼버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할 인텔과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조용한 강자 슐럼버거까지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하나증권의 이성원 PB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